2022년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폭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8명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 기소되었던 아파트 시설관리 과장이 지난 2월 12일 자택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앞서서 경북경찰청은 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물어서 포항시 한국농어촌공사 아파트 관리자 등 13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중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소장입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분이나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아파트와 관련된 좋은 정보 올라올 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관리과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포함한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날 포항 남구 냉천변에 있는 이 아파트 관리과장인 A씨는 태풍의 기세가 거세지자 퇴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지하에 있는 전기실 침수를 막기 위해 혼자서 생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리 직원들이 아파트에 와 있었고, 입주민들 또한 잠을 자지 못하고 뉴스 보도와 인근 냉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아파트 바로 옆 150m 거리에 있는 냉천 뚝을 넘어 물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관리소장은 빨리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간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바로 옆이 냉천이고 이 개천의 물이 도로를 넘으면 1.5m 아래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날은 5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포항의 무리한 하천부지 공사로 인해 물이 이 아파트 앞에서 정체가 되면서 순식간에 불어나 뚝을 넘어 엄청난 양의 물이 아파트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고 이후 확인해 보니 지하주차장은 길이가 150m, 폭이 35m, 높이가 3.5m로 18,000여 톤의 물이 들어갈 정도의 큰 공간이었습니다만, 엄청난 토사와 강물이 8분 만에 이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옆에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몇 분 후에 있을 참사를 알지 못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차량을 밖으로 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상황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2개의 아파트 관리소장 2명과 근무 시간도 아니고 관리 책임도 없는 시설 과장과 그리고 경비 2명을 포함해서 관리 직원 5명과 농어촌공사 지사장, 시설유지관리팀장, 그리고 포항시의 정수과장, 공단정수팀장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송치되었던 포항시 안전총괄과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왜 경비원을 포함한 관리 직원들이 기소되어야 할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관리과장님의 경우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근무 시간도 아닌데 태풍이 오니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의 전기실을 지키려고 새벽에 달려와서 입주민의 중요 시설인 22,000V 변압기를 지키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으며 얼마나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겠습니까?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입주민들은 관리소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바로 앞에서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냉천 정비 사업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위의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18년 경북도의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 아파트 앞에서 진행된 냉천 하천 정비 공사는 재해에 취약한 하천 경사면을 보강해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 추가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고수부지에 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북도의 감사 지시를 받았지만 포항시 이강덕 시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인재를 만들어 놓고 퇴근했다 폭우가 심해지자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주민과 시설을 지키려고 다시 출근했던 관리소장과 관리과장 그리고 경비원들까지 기소한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냉천 정비사업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포항시는 2012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비 179억 원 등 297억 원을 들여서 남구 오천읍 문충리에서 청림동에 이르는 냉천 고양의 강 정비 사업을 벌여 자연형 여울, 어도, 징검다리,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하는 환경 친수 공간 사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때 냉천 상류인 오천읍 갈평리에 231mm의 비가 내렸고 이때 3시간 강우 분석 결과 200년 빈도의 강우 강도인 146.4mm보다 더 많은 163mm의 강우가 와서 시공 중인 경계석 등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고 2년 뒤인 2018년 10월 5일 태풍 콩네이 때도 냉천 상류 갈평리에 80년 빈도의 1일 강우량인 335.8mm보다 더 많은 367mm의 폭우가 내려 저수 호안 기초가 유실되고 고수부진의 흙과 나무 등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경북도의 감사와 공사 기간 중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산책로 14.3km의 구간을 조성하는 등 홍수 예방보다는 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2021년 10월 냉천 정비공사 준공기념 걷기대회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혜종 포항시 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징도 치고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의 강인 냉천의 치수 사업을 통해 안전한 하천을 기본으로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여 어쩌고저쩌고 말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공사 재원을 살펴보면 한계 수량은 1시간당 77m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에 흰남노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 강물이 뚝을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관리소와 입주민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안전조치를 한다고 해본들 설계치를 넘어버린 태풍의 피해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진정 일을 잘 하려면 설계치보다 많은 수량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거나 또는 실제로 설계치를 넘는 폭우가 감지되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예상 지역에 이 사실을 알리거나 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날 밤 그런 시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냉천 고양의 강 사업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업인지 돌아보면 이 냉천의 상류폭이 200m인데 반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포스코가 있는 하류폭은 94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흰남노 폭우로 인해 사고가 난 아파트뿐만 아니라 1973년 용광로에서 첫 쇳물을 뽑아낸 포스코가 49년 만에 고로의 불을 꺼야만 했고 지하 30m 아래까지 연결된 공장 시설물들이 모두 흙탕물 속에 잠기는 대참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고 이후인 2022년 12월에 이 냉천 고양의 강 사업은 국비 631억 4천만 원, 경북도비 136억 6천만 원 등 770억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설치했던 생태공간, 쉼터공간, 운동기구 등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싹 없애고 하천 폭이 좁았던 부분에는 자수벽을 설치하며 물 흐름을 막은 교량은 하천 위로 높이 올리기로 하면서 포항시장의 의지로 집행되었던 317억 원의 하천 정비 사업은 모두 물거품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완공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지하 주상에서 8명이 사망하고 대형마트, 포스코, 포항제철, 주택가와 인근 공공기관 등을 초토화시키며 진짜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한 후의 말입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포항 침수 사고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한 고양의 강 정비 사업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2014년부터 3년임하여 사고 당시에도 시장이었고 지금도 포항시장으로 계신 이강덕 시장님은 이번 힘남로는 시간당 강우량이 최대 110mm 이상으로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예니의 2배에 해당하며 만조로 인해 해수면이 1m 넘게 상승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었다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문을 관리했던 농어촌공사 직원들이나 입주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아파트 관리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기소가 되어서 죽을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한 분은 스스로 자기 집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관리소 직원들이 죽을 만큼 잘못했을까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관리소장에게만 있고 포항시장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왜 현장에서 밤새도록 입주민과 같이 비 맞고 장화에 흙탕물을 뺄 시간도 없이 뛰어다닌 관리소장과 관리직원 그리고 경비원들이 법정에 서서 처벌을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절한 생활 연구소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선량한 입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